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예상치가 1,987명, 1987. 영화 제목이랑 아까 네, 비슷하다고요. 네. 네, 13분은 비가 와서 돌아가신 걸로. 네. 2,000명이 이제 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고, 뭐 어제는 하도 자조적인 소리로 코스피 지수를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았다. 네. 뭐 이 얘기가 어저께 하루 종일 그러겠네요. 돌아다니더라고요. 지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한궤도의 무한반복 또 그리고 피로감 뭐 이건데 이건 다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해법도 사실은 딱히 없긴 해요. 네, 없긴 한데 그래도 또 쥐어짜야 되고 마른 수건을. 자, 일발장전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단, 백신, 또 격리, 자가격리, 방역, 거리두기, 단계 조정, 다시 또 진단, 백신, 격리, 자가격리, 네, 방역, 거리두기. 이렇게 반복입니다. 뭐 빙빙 도는 거죠. 빙빙 도는 건데 이 메비우스의 띠를 달리는 개미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끝도 없습니다. 자괴감도 느껴지고 피로감도 느껴지고 물론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장을 항상 하는 입장에서는 뭐 대북 관련 재료도 그렇고 삼성전자 재료도 그렇습니다. 지칩니다. 아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싶긴 한데 희망 고문식 어떤 방역의 연장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 언론에서 다 공동 이구동성으로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단기적으로 아예 전면 봉쇄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면 봉쇄를 해버리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은 전혀 다른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이제 생존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역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델타 플러스 또 람다 계속 변이들이 나오고 이제 뭐 돌파 감염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안 봐도 뻔히 이 바이러스가 그냥 멈추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인정이 다 됐잖아요. 예고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역 대책을 방역 당국도 얘기는 했습니다. 확진자가 아닌 중증 사망자 기준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자, 백신을 맞는 이유는 사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보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나 치사율을 낮추는 데 현재 목적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맥 주사제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거 놔줘요. 네, 근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뭐 일라이 릴리, 리네제론 이런 회사들 정맥 주사인데 먹는 그 제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코로나 극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보도는 이미 나왔어요. 뭐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가 이제 호주에서 상용화 허가를 받은 이 몰누피라비르 얘기가 어제 나왔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뭐 로슈도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로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머크가 이제 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머크가 나오든 뭐 머그컵이 나오든 뭐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제 애드립을 치는 거는 그만큼 저도 지쳐 있다는 얘기고 관련주는 쥐어짜니까 또 이제 녹십자 정도. 뭐 현대바이오도 얘기를 하는데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녹십자 랩셀 여기도 사실 직접 연관성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주가는 지금 뭐 바이오 기업 중에는 가장 바닥에 있는 거. 네, 그래서 또 여기 또 순환하면은 이슈가 뭐든지 또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모더나 얘기가 됐던 뭐가 됐던.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요즘 너무 좀 겹치네요. 좀 힘이 없나요? 아닙니다. 뭐 힘이 없게 만드는 증시였고 네, 오늘도 좀 힘을 내봐야 되는데 미국에 보면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어제 좀 거친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차익 실현이 좀 좀 많이 나왔죠. 하락했죠. 네, 모더나가 제가 보기엔 한 15%, 화이자도 좀 나왔고. 이유가 뭘까요? 모더나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매출액이 이제 조금 많이 부풀려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모더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생산의 지난번에 이제 연구 단계인지 어느 이 밀봉하는 단계인지 오염이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뭐 여기서 자기들이 전략적이라면은 그냥 지도 데이터를 줘버리면 공개하고 생산을 맡기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기술을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인 CMO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국가들하고만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모더나는. 네.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개별 기업도 있는데 녹십자도 분명히 얘기는 오가는 것 같아요. 얘기는 오가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충분히 있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네. 어쨌든 거친 뭐 이런저런 이제 요인은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냥 쉽게 봐서 그냥 거친 차익 실현이다. 왜냐면 모더나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떼돈을 버는 걸 또 이제 확인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 또 백신 수급은 좀 녹록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내 백신은 뭐 빨라야 내년 1, 2분기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의 방안으로 지금 이제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안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나마 효용이 입증된 그 러시아 백신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 또 좀 논의가 좀 되는 걸로 뭐 이제 물밑으로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쪽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백신 방역 위주의 어떤 정책에서 약간 이제 그 생활 질병 정도의 이제 적응을 시키는 이제 그런 네. 치료제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방안이 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효과적인 증상 완화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기존 약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약국 가면은 물론 그거를 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이 데이터를 정립해서 어떤 이게 안 되나? 실제로 우리나라 네. 그 연구진들이요. 예.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시판되어 있는 의약품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네.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만한 약물들을 이제 뽑아내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또 신테카 바이오 생각이 네. 블렌딩 오늘 하는 거죠. 블렌딩. 예. 네, 신테카 바이오도 뭐 오늘 뭔가 뉴스가 좀 나오긴 하던데 방금 전에. 어쨌든 그래요? 그런 걸 지금 국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고를 어제 준비하면서 식약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백신을 임상 실험하는 이제 회사들 성분은 무엇이고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치료제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임상 단계는 어느 정도에 있고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현실 그냥 팩트 자체는 지금 치료제로 인정받은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랑 네. 렘데시빌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 경구용으로 가면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우리 테라플루 타미플루 같이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튀었기 때문에 오늘 모더나 화이자의 차익 실현에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시장은 저는 자연스럽게 좀 치료제 쪽을 좀 바라볼 것 같고 어제 이미 좀 발빠른 움직임은 셀트리온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쪽을 좀 매매를 이용하는 것도 뭐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식약처 홈페이지를 쭉 보시면 가장 많은 이제 그러니까 치료제 쪽에서 가장 많은 물질과 임상 실험의 어떤 속도를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이 제 기억에는 4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비블록이라고 이제 먹는 경구용을 지금 계속해서 좀 이제 뭐 블렌딩을 해서 좀 개선시키는 또 그리고 이제 임상의 2상, 3상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본다면 치료제 쪽에서는 뭐 물론 지금 1상, 2상 하고 있는 회사가 속도를 내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임상 실험의 단계와 또 여러 가지 좀 약물들을 봤을 때 대웅제약이 치료제 쪽에서는 좀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몇몇 이제 기업들이 한국 말고 해외에서 뭐 인도네시아나 북마케도니아나 호주나 뭐 이런 데에서 이 뭐 뿌리는 거 또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웅제약이 가장 앞서 있다. 제 시각으로는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부강약품의 레보비르도 있고 뭐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이런 경구용 얘기만 나오면 거의 뭐 반사적으로 꿈틀꿈틀대는 삼천당 제약 이거 제 기억엔 작년 이맘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또 도돌이표네요. 네네. 근데 무한 반복 아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있는 팩트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주고 그 정보가 좀 이제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료제 쪽에서도 대웅제약을 좀 믿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전에 백신인가 치료제인가 하나가 뭐 임상에서 좀 탈락을 하는 바람에 좀 거칠게 좀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다시 회복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식약처의 데이터를 좀 신뢰를 해본다면 여기에 좀 이제 녹십자와 함께 붙여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대웅제약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현 매니저도 생각을. 네. 그래 어쨌든 어저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때문에 시장이 버텼어요. 뭐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러게요. 제넥신이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에 조금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고 좀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제 상황적으로 타이밍상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미리 막 이제 급등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모더나처럼 뭐 차장님 지금 말씀 잘 해주셨잖아요. 모더나가 오늘 주가가 15% 넘게 급락을 했고 사실상 모더나의 시가총액이 급락하기 이전에 220조였어요. 네. 시가총액이. 그 정도까지 지금 시총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한번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뭐 한 15% 가까이 지금 급락이 좀 나와버렸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백신과 CMO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CMO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수주만 하면은 돈이 된다라는 걸 이미 증명을 좀 했다. 상반기 때 한 1,2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 때 뭐 노바백스가 좀 지연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어쨌든 실적에는 또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태진다면 뭐 실적에는 상당히 좀 큰 성장이 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요게 이제 좀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보거든요. 계속 이제 비교 임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비교 임상을 채택을 했어요. 그럼 사실상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삼상에 성공을 해가지고 국내 식약처로부터 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또 약간 의문부호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수용으로만 쓰는 걸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물론 수급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모더나나 화이자나 그리고 노바백스도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계약이 된 걸로만 보면 뭐 전 국민이 접종을 받고도 남을 만큼 지금 계약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로 결국은 수출을 하고 특히나 이제 백신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의문부호는 역시 좀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기업은 제넥신이 아닌가. 제넥신. 제넥신은 비교 임상이 아니라 원래대로 지금 임상을 유효성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쉽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2, 3상을 같이 하고 있죠. 워낙 이제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제 1,0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2, 3상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공만 하고 유효성만 입증이 좀 된다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그리고 그 개발도상국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수출을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의 속도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빠르지만 지금 비교 임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뭐 임상 1상에 진입한 기업이 지금 10개거든요. 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비교 임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넥신만은 그래도 이제 유효 임상을 이제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개발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제넥신도 이제 어저께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뭐 원체 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제넥신을 좀 추가를 네.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바이오가 좋아서 바이오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류는 그쪽이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IT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이게 이제 주류를 타고 가면은 경기가 다시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이런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약간 이게 시소 게임처럼 뭐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면 또 코로나 뭐 그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면은 또 이 IT나 이 대형주나 뭐 경기 회복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IT 쪽 얘기가 너무 무거운 얘기들 아침에 또 나왔네요. 뭐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윈터 is coming,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네. 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네. 모건 스탠리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반도체를. 네. 거지 같은. 네.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좀 답답하죠. 비방용 용어를 네. 섞어 써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니 외국인이 이 방송 보지는 않으니까 네. 보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자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는 좀 아팠죠. 뭐 상당히 좀 아픈 저기, 네. 나락이 나왔고. 제약 빨리 하다가 하이닉스로 갈까요? 아, 반도체 얘기 조금 해드리는 네, 네. 게 좀 좋을 것 반도체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리죠. 좀 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얘기? 차장님 의견을 예. 좀 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좀 잠깐 좀 나가봤는데 증권사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때.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충분히 뭐 지금 우리 지금 지수도 지금 8월 내내 올렸던 거 어제 뭐 2, 3일 동안에 지금 거의 70포인트 올리고 50포인트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또 외국인들도 변심을 급하게 하고 반도체가 속내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 또 하락을 또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뭐 너희들이 부르짖었던 그 슈퍼 사이클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뭐 그러게요. 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저는 PC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PC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덜 올라오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뭐 마이크론의 이제 시각이 뭐 여기까지 스며들어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거의 이제 올 연초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PC 수요가 왜 줄어들까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재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유지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재택. 회사에 돌아와야 이제 회사에서 뭐 컴퓨터를 돌리고 뭐 새로 구매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PC 수요 또 PC 램 뭐 이런 수요가 사무용 나올 텐데 예, 퍼스널 그렇죠. 코로나19 컴퓨터. 특수가 이제 약간 좀 정체됐다라는 그런 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좀 영향이 좀 있겠죠. 메타버스 하려면 PC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보급되면은 없어질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없어지기는커녕 이게 지금 네. 몇 년을 더 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C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네. 지금은 정체 중이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게임기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게임기 보급이 정말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게임기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 계속 또 뭐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개화가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디램 수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시각에서 자꾸 이제 사이클 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업황이 이제 침체될 거다라는 요런 이제 계속 논란들을 이제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시간이 지나가 보면 확인이 좀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어렵네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오늘 이제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니까 오늘 정도까지는 이제 뭐 10만 원대에서 저점 테스트는 거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 뭐 기계적으로 손절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오랜 시간 조금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저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조금 좀 수세적인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오늘 뭐 기로만 내일 정도까지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수급의 변곡은 이번 주. 네 나올 또 가능성이 이게 있어 보입니다. 연휴가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뭐 네. 광복절 연휴인데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쉬고 이러다 보니까 할리데이 리스크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 또 어떻게 특히 이제 또 대북 관련된 이슈들이 어제 또 강경한 또 내용들이 나왔어요. 참 진짜 보고 있자니 하루가 다르게 예. 네. 어떻게 가뜩이나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데.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재료들을 가격에 다 반영을 했느냐, 이걸까 모르겠단 말이죠. 네, 반영이 됐다라면은 오히려 재료의 역설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 뒤집을 수 있는데 애매합니다. 네. 자, 애매한 상황에서 네, 애매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이제 같은데 또 애매하게 어쨌든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제 중첩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급적으로는 뭔가 오늘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날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선물 시장에서 정말 많은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잘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M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